그 일단 이 스터디가 만들어지게 된 취지는 어쨌든 최적 운송 이론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이 있고요. 그 최적 운송 이론을 바탕으로 싱글셀 RNA식 데이터나 또는 여러 가지 멀티오믹스라고 해서 여러 네, 이제 레벨에서 얻어지는 생물학적인 데이터들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네네. 메타볼로믹스도 될 수도 있고 또 네, 프로테오믹스도 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했던 것도 석사 때 고민을 했던 것도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을 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 인포메틱스로 오게 되었고 지금 이제 여러 이제 경로에서 그 공부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았던 게 최적 운송 이론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있으니까 이쪽을 한번 파보셔라 해서 저는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지는 한 반년이 좀 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이제 제 어떤 그 이런 스터디를 조직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스터디를 한번 조직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삽질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딱 그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삽질만 하는 게 좀 없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실전 경험을 쌓아야 이걸 내가 이제 뭐랄까 수학적인 대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직관을 얻고 해석을 하고 하는 게 어느 분야나 결국 삽질이 좀 답인 것 같아서 그 삽질을 좀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분들을 좀 모아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하고 저도 제 어떤 분야에서 니즈를 누리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도 또는 이 이제 영상을 보실 분들도 유익을 누리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스터디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일단 이제 제가 조직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 서로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그리고 각자의 니즈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공유를 해서 하고 제가 이제 스터디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정도를 고민을 이제 얘기를 서로 공유를 하면 이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이름은 강병철이고요. 지금 나이는 서른넷 이제 된 것 같은데 이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 그러니까 식품 안전 회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지놈 어셈블리라고 해서 이제 이게 식품 안전 회사다 보니까 박테리아 지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NGS로 시퀀싱을 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뭐 일루미나나 나노포어 또는 두 개 다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어셈블리를 드노보로 하는 거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메타지놈 분석이라고 해서 시료 안에 있는 어떤 종들의 파퓰레이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샘플 사이 디스턴스를 재기도 하고 것들을 하고 뭐 펑셔널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샘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능들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저기 뭐냐 메타볼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많은지 아니면 뭐 이제 하이드롤레이즈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능적으로 규명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비교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사람에서 발견된 어떤 병원체, 동물에서 발견된 병원체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아니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자 레벨에서 이제 파악하고자 하는 예, 그런 이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물론 이제 레코드 전에 좀 듣긴 했지만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송준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미국의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계산생물학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나이는 한국 나이로 32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생명과학 쪽으로 석사를 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석사 때 한 거는 석사 때 한 거는 그 뭐냐, 시스 레귤러터리 엘리멘트 연구를 위해서 그 플라즈미드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랑 그거 분석하는 거 쪽으로 했고요. 지금 여기 와서는 원래 수리생물학이랑 계산생물학 이쪽으로 관심이 많았어서 시스템 생물학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여기 그 계산생물학 쪽으로 지원을 해서 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관심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관심이 있고 계속 하려는 거는 그 에볼루션 스터디인데 진화 관점에서 네, 진화 그러니까 evolvability랑 robustness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짜는 거를 연구하고 싶은 게 제 최종적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암 관련해서 그거를 도입을 하려고 지금 모델링이나 아니면은 연구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가장 직접적으로 실험이나 분석 같은 거 하고 있는 거는 랩실에서 오바리안 캔서, 난소암이랑 유방암 샘플 그런 걸로 뭐 여러 가지 실험한 데이터에서 그 싱글셀 RNA랑 시글셀 RNA 그리고 멀티옴 분석이랑 지금 랩실에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나 이런 거 장비들도 있어서 스페셜 프로테오믹스나 이런 거 장비들이 있어서 아직은 그거를 막 돌리고 있지는 않은데, 그 다른 랩실 분들이 이제 돌려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거 분석하는 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는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계속 수리생물학이나 수학 같은 거에 관심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가장 크게 관심이 있던 수리생물학이라고 해야 되나? 수학 쪽 분야는 그 토폴로지컬 데이터 애널리시스 쪽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 연구 따로 하다가 뭐 제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옵티멀 트랜스포트도 보게 됐는데, 옵티멀 트랜스포트도 어 되게 쓸 데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쪽으로 공부를 같이 하실 분을 찾는다길래 수리생물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관심이 들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기로는 석사 때는 사실 제가 석사 때 하신 분야에 대해서 진짜 백그라운드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단어만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시스 레귤레이터리 플라즈마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뭐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한번 뭐 기회 되실 때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셨고 에볼루션 스터디를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데 이제 일단은 이건 궁극적인 이제 관심사시고 그거랑 이제 대학원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프로젝트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건 이제 펀딩이랑 관련된 거니까 네. 그걸 이제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캔서 쪽으로 현재는 이제 연구를 하고 싶으신데 뭐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관심 있으신 것이고 캔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유전 변이가 일어나면서 이제 발생한다라는 게 좀 정론이잖아요. 네, 그리고 캔서 셀 같은 경우가 유전 변이가 정상 세포에 비해서 달라졌다라는 것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이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배우신 방법론이 에볼루션 스터디로 들어간다고 해서도 뭐 다 버릴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고 아마 분명히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도 직관이 있는 것 같고. 현재 하고 계신 게뭐 수리생물학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그 관심 있으셔서 진학을 하셨는데 토폴로지컬 데이터 애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 제가 이해한 바는 이제 이런 정도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저는 사실 석사 때는 거의 실험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석사 때는 전 알러지 쪽으로 해가지고 의과학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간단한 이제 모델 실험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를 이제 해서 논문을 냈었는데 네, 약간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그래도 겹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의미에서 좀 사실 도움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윤 선생님한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뭐 물론 이런 거를 꾸려가면서 유익이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은 거의 이렇게 좀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그 석사 그러니까 사실 수리 쪽으로 대략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뭐 학교에서 오는 공대 쪽에서 있는 수학 과목들은 기본적으로는 꽤 많이 듣기는 했고요. 근데 뭐 그 순수 수학 쪽이 아니라 공학 쪽이어서 문제 푸는 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미분 방정식 푸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선형대수나 아, 지금 토폴로지는 여기 박사과정 와가지고 그 대학원 거를 듣긴 들었고요. 알제브라익 토폴로지를 조금은 할 줄 알고 좀
그러니까 맛을 봤다고 해야겠죠.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추상대수나 추상대수나 이제 미분기하나 이런 거는 제가 책을 사서 혼자 공부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앞부분에 조금 보고 만 그런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해서 뭐 어느 정도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막 이것저것 쑤셔보고 공부만 해가지고 되게 들어본 거는 많은데 띄엄띄엄 들어본 것만 많은 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뭘 안다기보다는 들어본 거가 많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는 수학 쪽에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는 게 있다. 이런 분야가 있고 이게 대강 뭘 하는 거다.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백그라운드가 많지는 않고요. 전 대학교 때 딱 들은 게 수학적으로는 calculus 1, 2거든요. 딱 그 정도 들었고, 뭐 그래서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저도 이제 공학 수학은 사실 듣진 않았는데, 뭐 친구들이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 뭐 가우스 조르단 이퀘이션 하면서 이제 뭐 행렬 같은 걸 대충은 알긴 알았고, 그리고 선형대소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뭐랄까 이제 뭐 개인적으로 보긴 했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게 맞나? 라는 이제 생각인 거죠. 근데 이제 어 뭐라고 할까?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저는 이 스터디 자체가 사실은 그 대수학, 대학교 수학 원투 그러니까 캘큘러스 원투 딱 이 정도 들은 선에서 이해가 되게끔 사실은 조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봤고요. 그리고 준 선생님도 이제 동의를 하시면 저는 사실 딱 이 정도 레벨에서 시작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여기에서 좀 삽질을 하는 방식. 그, 네, 뭐 저희도 그 정도 지금 수학을 아는 게 저희도 그 정도니까 뭐 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 그래서 이상 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도움받겠지만 그분들한테는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를 좀 확장을 한다면 네. 그래서 뭐 이제 물론 이제 뭐 오픈된 스터디니까 여러 니즈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들어오셔서 본인들 나름대로 유익을 누리시는 거고 스터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은 이제 지금 준 선생님께서는 이제 꾸준히 참석하신다는 걸 전 전제로 하고 일단 대화를 하고 네네. 있고요. 그리고 하게 된다면 사실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꾸준히 참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게 막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라지가 않는 게 이제 이 스터디를 위해서 막 이제 뭐 10시간 뭐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20시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지금 대학원 일정도 되게 빡빡하게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저는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스터디를 할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한 시간을 뭐 이제 그래도 하루에 한 20분 또 10분 이런 식으로 시간에서 끄적여 가지고 아씨 이거 고민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해서 여기서 서로 삽질해온 거를 이제 그냥 뭐 가감 없이 까놓고 이거 뭐 너무 멍청한 소리 하고 있었네 뭐 이런 게 결국 끝이 나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죠. 이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삽질하는 시간을 공유를 하다 보면 거기서 분명히 재미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배우는 게 분명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삽질 자체에 익숙해지고 거기서 좀 실전 경험이 쌓인다고 저는 좀 믿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업무를 배운 방식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고 아마 이 스터디에도 충분히 적용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스터디를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뭐 프릴리미너리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다만 요약하자면 6개월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참석을 요구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니즈를 이제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스터디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빠지시는 거는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의지 정도는 가지고 들어오시는 걸 이제 제가 프릴리미너리로서 거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그 정도? 네, 딱 일단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저도 어쨌든 제가 과라고 해야 되나? 이게 트랙 자체는 계산생물학인데 과 자체가 응용수학과예요. 그래서 어쨌든 응용수학과로 박사가 나오는데 수학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고 있으면은 그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꾸준히 꾸준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돼서 이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마침 되게 잘 맞는
니즈가 잘 맞는 사람이, 이렇게 선생님이 그런 것 같아서 네, 저도 계속 전 꾸준히 참여하는 거는 뭐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학회나 이런 거가 있을 때는 제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뭐 랩실 생활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뭐 내 집 랩 집 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학회 때문에 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넘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넘어갔는데 사실 지금의 제 생각은 그거예요. 사실 조인 쌤이나 이제 저나 둘 중에 한 명이 빠져도 사실은 그냥 이 스터디를 그냥 밀어버릴 거예요. 왜 뭐 이제 왜냐면 코어 멤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석을 이제 아예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유익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주일 전에 저기 이제 뭐 그 스터디 이런 공지가 나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능하다면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제 뭐 되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스터디를 그냥 일정을 좀 조정을 해버릴까요? 그래서 네, 만약에 스터디 일정이 뭐 경우에 따라 유동적으로 되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저랑 준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해서 뭐 거기 안에서 그냥 일정을 저희가 그냥 둘이서 맞는 방식대로 최대한 옮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제 네, 뭐 이제 오실 수 있으시면 들으시는 거고 막 일정이 안 되면 좀 어쩔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코어 멤버의 어떤 니즈에 맞게 조금 더 움직이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참석을 하시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 그런 거예요. 뭔가 그 뭐 이걸 위해서 막 10시간, 20시간 뭐 이런 걸 쓰는 것보다 와서 이건 모르겠다. 한 계속 이번 주 내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 어떡하지? 약간 이러면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나 아니면 뭐 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이거 해보니까 이쪽으로 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 소리였나?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겠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또 그런 것들을 저희 선에서 풀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안 되면 이제 그런 것들 좀 이제 모아가지고 피드백을 한번 받을 거예요. 네,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 우리가 스터디 하다가 좀 나왔는데 한번 좀 도와달라 해서 이제 뭐 저기 뭐 수학 하시는 분을 어떻게 불러오든지 뭐 개인적으로 이지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제가 몇 번 대화를 해봤으니까 그분을 불러오든지 아니면 이것도 안 되면 이제 뭐 채널지인 불러와가지고 한번 와서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달라. 맞아. 뭐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아마 뭐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좀 네,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요약하자면 삽질하면은 뭔가 좀 삽질을 네, 하는 거.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삽질을 어떻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좀 몇 가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채널 지기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략 제가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이거 아마 화요일 레코드에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거의 몇 마디 좀 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목적은 대략 한 이 정도 세 가지가 돼요.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네, 되게 디테일하게 화요일 레코드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네,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그 수학적인 방식의 기술이 가능할 것이 이제 목표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처음에 그것 자체가 전 좀 아직도 힘든데, 그러니까 뭐 집합에서 뭐 이제 그 수학적인 언어를 기술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그런 느낌 많이 네, 받으세요? 많이 봤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는 조금 뭐 혼자라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는데요. 아직도 뭐 딱 보면 처음 보면은 머리부터 아프죠. 이거. 처음에 딱 보면은 아유 뭐 네. 그리고 영어 다 교재들이 거의 다 영어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가끔 헷갈리는 이게 정확히 뭔 말이지 라는 싶은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서 특히 뭐였지? 맨날 헷갈리는 거 있었는데 어, all but none인가? 뭐 그 용어가 항상 쓰이는 데가 있는데 그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개념 그런 거 뭐 볼 때 헷갈리죠, 맨날. 그리고 제가 그 지오톱 수업을 들을 때 대학원 토폴로지 수업을 들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머릿속으로 어떻게 대충 하면 될지 약간 직관적인 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이거 이렇게 해서 풀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딱 써 내려가야 되잖아요. 대부분 다 대학원 레벨로 올라가면 문제가 다 뭐 계산하라가 아니라 이거를 증명하라, 이거를 증명하라, 이거를 증명하라 하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도 못 쓰겠더라고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처음에 문제 하나인가? 뭐 하나밖에 못 풀었거든요. 아예 쓰는 걸 아예 백지로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적는 거. 맞아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수업을 거의 뭐 1년 넘게 이것저것 막 듣다 보니까 뭐 나름 이제 들어본 얘기들은 많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뭔가를 해본 게 있냐, 하다못해 간단한 수학적인 언어라도 쓴 게 있냐, 없더라고요. 그리고 쓰려고 하니까 사실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일단 그게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단계인데 제 생각에 이게 그 순차적으로 갈 수도 있고 병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스터디를 진행을 해보면서 그때그때 좀 맞게 찾아가자고요. 근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그 선형대수를 내 관점에서 기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형대수를 내 관점에서 기술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선형대수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부 수학적인 대상으로서의 전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도 이제 저희 뭐 파이썬 같은 거 쓰면 넘파이라고 해서 아예 네, 선형대수 쓰는 패키지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안에 뜯어보면 결국 다 선형대수로 뭔가 계산을 좀 하고 있다. 약간 그런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이 된다면 아, 2번이 아마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은 좀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전 사실 이거 그때 얘기는 듣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해석 대수 위상이란 거에 대해서 내가 엄밀하게 뭔가 기술할 수 있고, 그게 선형대수적인 관점에서 내가 보여야 된다. 아마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스터디의 목표고, 이게 이루어지면은 스터디는 아마 종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적게 잡아도 이게 아마 반년 이상 걸릴 거거든요. 적게 잡아도. 이거를 병렬로 한다고 해도 아마 반년이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최소한 반년, 뭐 길게는 한 1년, 아마 이 정도 선에서는 계속 끌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상한 시간은 그거고 더 늘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으면 서로 이제 사정에 따라서 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보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들었던 게 이거를 일단 수학적인 언어 자체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하나 엑서사이즈로 쓰시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채널지기님. 그래서 그걸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려놓은 게 그 이제 네, 엑서사이즈 홈워크고요. 실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 쓰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달라고 했었고, 일단 첫 번째 그 수학적인 방식 기술이 가능하게 될 것을 어떻게 좀 하게 될 것 같냐면, 이제 슬랙에 올려주신 그러셨네. 증명기초 과제랑 그다음에 증명기초 렉처 엑서사이즈 그리고 기대수 엑서사이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올려놓은 그 홈워크 원을 제가 간단하게 풀긴 했었거든요. 네, 풀었는데 이거 되게 엘리멘탈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아, 보셨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앞쪽에 이거 레코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쪽에 설명들은 다 네. 했었고, 그래서 그거는 레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송재 선생님은 소개를 했고, 음, 들리세요? 네, 이게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하신가 봐요. 그런 건 있고. 일단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네, 그, 올려놓은 그 과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드린 과제를 가지고 그냥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를 다음 주는 홈워크 원 정도를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좀 삽질하면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이게 진짜 엘리멘트 네, 가지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 이거 말고 이제 좀 더 내가 관심 있는 거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 다음 주에 이런 것들 좀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이제 슬랙에다 소통 주시면은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네네.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장은 홈워크 원 정도.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항상 이런 스터디를 조직할 때 가장 처음 힘이 드는 게 습관을 들이는 게 진짜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힘 빼면은 이게 스터디 진짜 안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엘리멘탈이 해보일 수 있는데 좀 이제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뭐 하다가 내가 좀 이런 거 좀 더 관심 있어. 아니면 기대서 스터디 보다가 이런 게 좀 더 관심 있어. 그러면은 그때쯤에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이제 뭐 계속 좀 소통하면서 이런 스터디가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질문할 거. 아니요,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너무 일단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막 되게 막 완벽한 커리큘럼 가지고 와서 막 엄청 막 엑설런트한 뭔가 리절트를 만들어내서 뭐 이렇지 않거든요. 그냥 네네. 와서 그냥 삽질하자. 약간 이 정도 레벨에서 좀 생각을 할 거고 와가지고 이제 나 이거 너무 쉬웠는데 왜 이게 그때 생각이 안 났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처음에는 좀 힘을 빼고 가져가시고 그러다가 정말 이제 서로의 어떤 관심이 있는 게 명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좀 더 이제 깊게 파고들면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스터디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은 제가 그럴 생각이 있어요. 이걸 하다가 좀 루즈해지거나 아니면 한 중간쯤에 이거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제가 옛날에 그 섹션 커버이처 계산을 그 뻘짓거리는 아니지. 그게 하라고 하셔서 한 거니까 그 짓을 한 적이 있거든요. S2 곱하기 S2 그 섹션 커버이처 계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왜 일어나는지 혹시 그 커버이처 계산 해보신 적 있어요? 커버치는 계산해 본 것 같아요. 그 미분기하 쪽인 거죠. 네, 맞아요. 미분기하 쪽은 제가 그 앞부분에 진짜 아주 간단한 곡률 정의 부분만 보다가 이제 안 넘어가가지고 토폴로지 쪽이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토폴로지 쪽을 더 많이 공부하느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커버 쪽에서는 그쪽은 없던 것 같아요. 제대로. 그래서 그, 그 얘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리만기아를 제가 해야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라고 한 게 섹션 커버리지 계산을 해봐라 약간 그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가다가 뭐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좀 이런 거 좀 뭔가 계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섹션 커버리지 계산을 해보고 안 해보고가 약간 뭐랄까 좀 직관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좀 필요할 네. 때 한번 중간에 좀 쉬어간다는 타이밍으로 이제 그때쯤 섹션 커버처 계산을 얘기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딱 그 정도 생각입니다. 거창하게 뭔가를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은 호목을 가지고 그냥 와서 이거 해보니까 이거 안 되던데요? 또 괜찮고요. 이거 공부하다가 내 생각에 기대수 영상 중에서 이거 괜찮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또 괜찮고요. 이거 해보려고 해봤는데, 이게 아니라 유튜브 같은, 이건 기대수, 나 솔직히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다른 유튜버 가가지고 이거 찾아봤더니, 이거는 괜찮더라. 사실 그것도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이거를 권장하시진 않거든요. 영상 쌈박한 거 찾는 거. 근데 삽질하는 과정 중에서 뭔 짓을 해서 풀어내는 게 장땡이에요, 네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논문을 가지고 와도 좋고 영상을 찾아도 좋고 아무튼 뭔가 일단 호목을 가지고 수학적인 걸로 기술을 하는데 아마 좀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두들겨 맞아야 돼 이게 실력이 는다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피드백이 좀 날카롭게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두들겨 맞는 거는 호목은 네. 했었어가지고. 네. 혹시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스터디 관련된 진행을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주에 그 네. 혹시 제가 채팅창에 올려놓은 거 보이세요? 어, 안 보이세요? 다시 네, 안 네, 보입니다. 다시 들어오시기 올릴게요. 전에 올리셔가지고 아, 다시 올렸어요. 네, 다시 올릴게요. 네, 아, 네. 네, 요거 홈워크 원 풀어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홈워크 원이 진짜 별게 없어요. 그게 별게 없어가지고 네네.
좀 더 몇 개를 풀어올지 아니면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건 맨더터리로 하는 건 있고 옵셔널로 하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풀어오실 거 더 네. 풀어오셔도 되는 그런 생각하고 아까 뭐 그 조영 쌤 뭐 말씀하시던 거 있었는데 어떤 얘기 하셨어요? 아, 그 두드려 맞는 거 얘기는 괜히 말씀드렸던 그 대학원 지오톱이 섣불리 도전했다가 진짜 두드려 맞아가지고, 어, 아주, 그건 심지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록에 그거를 심지어 청강도 아니고 수강을 해가지고 인로를 해서 학점이 남는 거였어가지고 고생 꽤나 했죠. 아마 예 그 일단은 토폴로지 들어보셨으니까 그것도 진짜 외계어잖아요. 저 아직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토폴로지 쪽은. 아무튼 그런 것들도 결국 그 여기 뭐냐 이 채널에서 강조하는 것도 뭐든 어떤 거든지 간에 미분인 저 뭐냐 선형대수랑 저 미적 분학 레벨로 떨어뜨려서 설명을 해야 네가 진짜 이해를 하는 것이다가 메인 스트림인 것 같고요. 어떤 기조. 근데 뭐 저도 일단은 그걸 일단 받아들이고 있어요. 언젠간 버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고 뭐 이제 버리려면 또 버릴 만한 뭔가 아주 큰 당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저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일단 스터디는 뭐 시간은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평일 한 10시 정도면은 아마 일단 저희 한국 입장에서도 괜찮고요. 네, 미국에서도 좀 전 괜찮. 괜찮습니다. 뭐 수업이랑 이 겹치는 건 없어요. 시간이 또 이제 3년 차라 수업은 없어가지고요. 이제 코스업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 랩실에서 그냥 실험하고 분석하고 이래서 그러면은 이 시간대면 딱 괜찮아. 이것보다 조금 더 1시간 정도 일찍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네, 그것까지는 가능해요. 그것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일찍은 살짝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일단 그 10시 일단 한국 시간 10시인데 거기서는 8시 정도 되죠? 지금 9시요. 9시. 서머타임 적용돼서. 네. 썸타임 아니었을 때는 그러면 1시간 밀리나요? 서머타임이 아니면은 8시죠. 아침 8시니까 괜찮아요. 그때도 상관이 괜찮아요. 없어요. 네. 아, 그러면은 일단 한국 제가 시간 살짝만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라 어차피 그래봐야 아침 8시니까 그 정도는 뭐 하루 정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국 시간 10시로 일단은 고정을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이제 그 뭐 채널에서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개인 사정이 있거나 그러면은 예, 요일을 조정을 하도록 하고 일단 시간은 네, 10시로 고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한국 시간 뭐 이제 거의 여기서 더 뒤로 가게 되면 진짜 한국 시간 뭐 네네. 한국 시간 너무 늦어서 애매해져 버려요. 그거는 네. 뭐 그것도 사실 저는 한 12시까지 상관이 없긴 해요. 근데 뭐 너무 이제 늦어지게 되면은 뭐 이제 혹시라도 그 다음날 스케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네네. 저도 10시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10시로 고정을 하시고. 그럼 요일은 좀 어떠세요? 금요일도 괜찮으세요? 네, 다 괜찮습니다. 금요일은 지금은 랩 미팅이 오후에 있는데 아침으로 땡겨질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지금은 일단 오후에 하고 있어서 랩 미팅 언제 할지 약간 좀 그래서 그러면은 네, 일단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요일은 근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월요일이 돼도 되고 뭐 수요일이 돼도 되고. 네. 요일은 딱히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어요. 아침에는 뭐 지금 당장 미팅 잡혀 있는 건 없어서 그러면은 일단은 금요일로 하고요. 김정선님도 금요일 괜찮으세요? 아니 안 되는 혹시 요일이 있어요? 제가 안 되는 요일이 어, 화수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월금이랑 주말에 하면 좋은데 일단 금요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그러면 네. 요거 레코드가 아마 중간에 아마 잠깐 멈췄다가 들어와야 될 거예요. 해서 요게 지금 1분 좀 안 되게 나와 있어가지고 잠깐 레코드 끌게요.